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대계를 그릴 정부 정책이 이번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을 줄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어서 그대로 실행될지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산업과학부 손소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에 확정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요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에너지 기본 계획은 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네. 이 3차 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 전체 발전 부분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 최대 30에서 35%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7%대에 불과한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이 태양이나 풍력 발전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다른 발전 부문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는 원칙까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발전을 계속 줄이겠다. 정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혹시 한 발 더 들어간 것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수명이 다 돼가는 노후석탄 발전소를 바로 폐쇄할지 아니면 연장할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이 꽤 많이 참여하잖아요. 이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죠?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75명의 이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이 8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5개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총괄, 수요, 공급, 그리고 갈등 관리가 있고요. 산업과 일자리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최종 확정된 계획으로 나오는 게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볼 수 없습니다. 네. 이 시민 대상 공청회도 이 지역별로 한 번씩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이런 밀실 논의가 에너지 정책에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위원들의 정보도 깜깜이 상태인데 취재해보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주는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도 꽤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 워킹그룹의 용역 보고서를 KBS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75명 가운데 이 34명이 전력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 한전이나 발전사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 금액이 2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많군요. 네, 그리고 한 대학 교수의 경우는 이 용역 29건을 수행하면서 24억 원을 받았는데 네. 이 중에서는 이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자문하는 비용만으로 2억여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주자의 의도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겹치기 자문도 문제입니다. 이 주요 전력정책 관련 위원회 7개 가운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2개 이상 참여한 위원이 14명이나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자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공개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불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워킹그룹 내부에서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 이 발전사 용역을 많이 수행한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이 발전 관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에 따라 3,400여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석탄 화력 발전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가 빠졌습니다. 네. 3,400만 톤 이슈는 결국 충남이나 경남에 있는 노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얼마나 빨리 폐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발전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셈입니다. 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이 전력 분야위원회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사실인가요? 네, 이 원자력 부문만 보더라도 이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래픽을 보시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법인데요. 이 3년 이내에 이렇게 이용자 또는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받았거나 이 사업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력 관련 위원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이 용역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외부에서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이 국회에서도 법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네. 이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최근 3년간의 실적, 연구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상식에 맞게 바꿔야겠죠.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